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 채용 공고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이 50명이나 인원을 채용을 합니다. 전문 직행원 이렇게 이제 모집 공고가 떴고요. 이 한국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이 수출입과 관련된 대외 무역과 관련한 주요 이제 은행 업무들을 대신하는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출입과 또 해외 투자나 해외 이제 자원 개발 같은 사업들, 그리고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곳이고요. 대표적인 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출이나 채무 보증이나 어떤 특별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곳이 이 한국수출입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역 관련된 전공이라든지 금융인데 나는 조금 더 이 산업이라는 부분들과 좀 직결되어 있는 금융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월 7일부터 22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고요. 아직 기간이 충분하니 여러분들 꼭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 인원은 5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요. 직무 같은 경우는 경영이나 경제, 법합, 토목, 그리고 환경, 조선, IT 쪽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금융 지원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토목, 환경, 조선과 IT 같은 분야에서도 채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수출입 관련된 산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무 설명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 절차 같은 경우에는 서류 촬영을 거쳐서 1차 필기, 2차 필기, 필기가 2차까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후에 면접 전형까지 거쳐서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소개서 항목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 4번 항목이 있고요. 총 4가지 항목으로 1600바이트입니다. 1600바이트는 저희가 절반으로 나눴을 때 한 800자에서 조금 더 글자 수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1번하고 2번 문항에 대해 작성 예시가 적혀 있긴 합니다. 지원 동기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금융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수출과 국가의 경제 중요성 이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제 관심 분야, 기관 역할, 향후 목표가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들을 나누어서 좀 제시를 해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 문항은 참고해서 개조식으로 작성해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듯이 이러이러했습니다라고 스토리텔링을 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개조식으로 갖게 됨, 기여하고자 함 이런 식으로 개조식으로 작성해달라는 게 1번, 2번 문항이고요. 3번, 4번 문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듯이 서술식으로 작성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 잘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지원한 이유와 당연히 왜 지원자를 채용해야 하는지를 작성 요령의 예시를 참고하여 요점이나 단어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작성해 주시오 라는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개조식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질문에 있는 키워드를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당연히 왜 지원자를 채용해야 되는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원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표적인 지원 동기로서 직무 지원 동기를 작성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 나의 전공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왜 지원을 하고자 하는지 이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를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입 산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왜 지원자를 채용해야 하는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수출입은행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간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직무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역량적인 부분들을 명확하게 어필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 본인을 채용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 자체는 본인이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냐, 일을 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 성과를 낼 수 있는 근거가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왜 채용해야 되는지를 제시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고민을 해서 작성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2번 살펴볼게요. 직무 설명서상 기재된 필요 지식, 기술 중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예시를 참고해라 라는 부분이죠. 자, 필요 지식과 기술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전공과 자격증이라는 부분에서 찾아보시면 좀 좋습니다. 여러분들 필요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식과 기술 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내가 전공 과목이나
전공, 그리고 내가 취득한 자격증이나 어떤 내가 배웠었던 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지식과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제시를 해주셔서 논리적으로 흐름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원한 직무와 맞추어서 전공과 경험, 이제 어떤 교육이라는 부분들, 자격증, 이런 부분들을 의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마지막으로 뭐 태도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왔었던 경험이나 경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경험을 추출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렇게 작성을 해 보시고요.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협업하거나 소통할 때 본인이 세운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당 원칙을 지키기 어려웠던 갈등 사례에 대해 서술해 주시오라는 건데, 자, 질문이 굉장히 복잡하게 적혀 있습니다. 뭐 원칙을 얘기해라, 원칙을 지키기 어려웠던 갈등 사례를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 협업 갈등 경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협업이나 갈등 경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협업이나 갈등 해결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나름의 원칙이라는 부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을 원칙을 준수하기 어려웠던 상황들 자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갈등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거는 갈등 해결 경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들을 이 질문에 맞추어서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충분히 쉽게 작성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4번이고요. 4번은 현재 관심 있는 산업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수출입은행에 들어와 해당 산업과 관련해 어떤 업무를 펼치고 싶은지 서술하시오라고 적혀 있죠.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무 산업이나 선정하지 마시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전략 산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내가 어떤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왔는지,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인사이트를 통찰해서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한 항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 항목은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용 공고하고 직무 기술서하고 다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자세하게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고요. 자, 이어서 저희 세 번째, 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네요.